홀케이크는 좀 부담스러워요. 비행시간이 길면 좀 부담스러워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한 척해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케이크도 부담스럽고, 비행시간도 부담스럽고, 사람도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는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인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간에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한국인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 부담스럽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표현을 꽤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조금 난감할 때가 많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실제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를 사용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전을 보면 부담은 책임이나 짐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듯한 느낌이 있다. 어떤 것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대화에서는 이 표현을 훨씬 넓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싼 선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홀케이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언뜻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라는 하나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인은 어떤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일상에서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상황을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음식과 물건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때예요. 여러분은 생일에 홀케이크를 사서 다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저희 집은 4식구인데 다들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생일에 홀케이크를 사면 결국 제가 대부분 먹어요. 근데 사실 저도 단 거를 많이 먹지는 못해서 한 번에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홀케이크는 좀 부담스럽다. 이 말은 케이크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많이 먹으면 너무 달아서 좀 질린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자주 해요. 간이 센 음식은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기름진 음식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건 모두 제 얘긴데요. 저는 간이 세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은 많이 못 먹는 편이에요. 먹고 나면 속이 좀 부대끼고요. 이 경우에는 맛이 너무 강하거나 먹고 나서 속이 안 좋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부담스럽다는 가격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고 싶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요. 이때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쉽게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살 수는 있지만 이걸 사고 나면 한동안은 완전 절약 모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월급날 직후에는 괜찮지만 월말이라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옷이나 액세서리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딱 달라붙는 옷이나 너무 화려한 옷은 좀 부담스러워요.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할 때예요. 한국인은 어떤 할 일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워요. 왕복 4시간은 좀 부담스러워요. 혼자 운전해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이 경우에는 싫다는 뜻이라기보다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다. 그래서 몸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장거리 비행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몇 시간 이상 걸리는 장소를 갈 때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나요? 부담스럽다는 공부나 운동을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운동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과제가 많은 수업은 좀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수강 신청을 안 했어요. 결국 마지막엔 다 들어야 했지만요.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갑자기 이번 주말에 자기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번 주는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기 싫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부담스럽나요? 장거리 여행인가요? 운동인가요? 아니면 과제나 업무가 많을 때인가요? 세 번째는 사람 때문에 부담을 느낄 때예요. 누군가가 너무 친절할 때 한국인은 좀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계속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이것저것 챙겨준다면 고맙지만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싫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뭔가 해드려야 되나? 너무 큰 호의를 받았는데? 이런 마음에 가까워요.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작든 크든 호의를 받으면 고마움도 느끼지만 부담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선물을 주면 물론 정말 고맙지만 다음에 나도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이 말 역시 칭찬이 싫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이 과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칭찬해 준 만큼 나한테 기대하실 텐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개팅이나 썸 탈 때도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하거나 하루 종일 연락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갑자기 1박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너무 빠르게 애정을 표현한다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내 속도와 좀 다르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상대방이 싫다기보다 나에게는 조금 빠르거나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정말 싫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썸 탈 때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마지막은 직장에서 부담스럽다고 말할 때예요. 부담스럽다는 말은 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사가 갑자기 이 프로젝트 맡아서 해볼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 책임도 무겁고 실패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땐 제가 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하기 싫다는 뜻이라기보다 책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의 의미에 가까워요. 또 이런 말도 자주 해요. 그 제안은 조금 부담되네요. 진행을 혼자 맡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크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거나 잘못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예요. 사실 학생도 비슷할 수 있어요. 조별 과제에서 발표를 혼자 해야 한다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겠죠.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인은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요.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표현들이 모두 다른 이야기 같으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에게는 조금 크다 라는 느낌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고, 누군가의 관심이나 친절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거죠. 모두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의 부담스럽다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뜻이라기보다 나에게는 조금 과하거나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담스럽다는 말은 결국 싫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갑자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물이니까 일단 기분이 좋겠죠. 오늘 무슨 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고마운데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는 선물이 싫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은 사실 거절할 때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소개팅 했는데 주선자가 다시 만날 거냐고 물어봐요. 그때 그 사람 조금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면 좋은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람이 싫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직 좋은지 싫은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싫은지 아니면 단순히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지를 앞뒤 맥락으로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화적인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거나 큰 호의를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밥을 사주면 다음에는 내가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큰 선물을 받으면 고맙지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결혼식 축의금도 비슷해요. 친한 사람이 큰 금액의 축의금을 내면 정말 고맙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할 때 축의금 액수를 비슷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한국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어의 부담스럽다에는 단순히 힘들다거나 과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마움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라고 하면 매일 운동하는 건 좀 벅차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싼 선물을 받았다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바로 결정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들은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벅차다는 힘에 부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있고 과하다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고 조심스럽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부담스럽다는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부담스럽다는 단순히 싫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마움과 조심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의 의미를 담기도 하는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 표현을 듣게 될 거예요. 다음에 한국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싫다는 뜻인지 돌려서 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조금 과하게 느끼는 것인지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나라에도 고맙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부담스럽다고 자주 느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